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오랫동안 정들었던 동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혼자 지내기 불안해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게 된 이사구나.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정말 어디서, 어떤 집에 살아야 마음 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과연 자녀 근처로 이사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 가까이 살면 외롭지도 않을 것이고, 아플 때 금방 도움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될까.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해요. 함께 식사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얼굴을 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명한 분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계세요. 가까이는 살되 함께 살지는 말자. 이게 바로 현대적인 가족 관계의 지혜로운 거리감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생활 패턴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거리 말이에요. 이런 거리감이야말로 노년기에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살아야 할까요? 어떤 집이 노후 생활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노후 최적 주거 환경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아파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어둠 속에서 문틈에 발가락을 찧은 적이 있으신가요? 욕실에서 비누 밟고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적은 없으신가요? 잠들기 전 불 끄려고 스위치 찾다가 한참 헤맨 경험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작은 사고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아파트입니다. 이런 곳들은 단순히 노인용 주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한 첨단 기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현관 문턱을 완전히 없애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특수 바닥재와 다양한 각도의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센서를 이용한 자동 조명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밤중에 일어나면 발걸음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시스템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편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중 60% 이상이 바로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한 번으로 인해 활동 능력이 크게 제한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하지만 이런 스마트 아파트에서는 신체적 변화가 있어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혼자 살더라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함께 운영됩니다. 단지 내에 소규모 건강관리센터,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주민 친목 공간,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환경에서 살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교회 통합형 라이프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이나 대도시를 떠나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천안, 청주, 전주, 순천, 제주 같은 곳들 말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주거비, 생활비, 교통비 등을 종합해보면 대도시에 비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은퇴 후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적 변화예요. 예전에는 지방으로 가면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새로 조성되는 교회 통합형 커뮤니티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놓았거든요. 단지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걸어서 15분 이내에 종합병원 분원이나 전문 클리닉들이 위치해 있어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도 가까이 있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여가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하루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여유로운 리듬이 만들어져요.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낮에는 이웃들과 텃밭 가꾸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해요.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은퇴 후에도 할 일과 갈 곳, 그리고 소통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공공형 시니어 전용 단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이런 단지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갖춘 저층 구조로 되어 있고,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자를 위한 무장벽 설계가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 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특히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에요. 보증금도 부담 없는 수준이고, 월 임대료도 기초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런 곳을 적극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멀리 계시면 걱정되고 함께 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전국 주요 도시마다 이런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고 앞으로는 의료와 돌봄, 여가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복지 모델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공공주거시설을 저렴하지만 불편한 곳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이상적인 노후 주거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의 절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근거리 독립 거주 전략입니다. 자녀 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가까이 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같은 집에 살면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쉽고 바로 옆집에 살아도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가까이 살면 서로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은 일들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자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응급 상황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달려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각자의 생활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리죠. 이런 거리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녀와 지나치게 가까이 살면 자신의 의사결정 영역이 축소되고 의존성이 증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녀 바로 옆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살아야 관계가 오래간다. 가까이 있되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게 바로 현명한 노후 주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보다 중요한 것. 바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어디에 살아야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마음이 외롭지 않을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집의 물리적 조건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내외 노년학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자의 행복 지수는 혼자 머무는 공간의 크기나 시설보다는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동네가 그런 소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단지 한편에 작은 마을 도서관과 카페가 있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이 있는 곳을요. 아침이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혼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작은 잔치를 벌이는 따뜻한 공간이 있는 동네. 이런 곳에서는 집 문만 열어도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고 간단한 인사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집니다. 예전에는 집이 넓고 시설이 좋아야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주거 가치가 되어요. 실제로 이런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 은평구의 은평누리 마을은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건강관리, 여가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돌봄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남 하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나누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공동생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고 말을 걸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함께라는 따뜻함이 일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집이 무엇 근처에 위치해 있느냐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은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시설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작은 거리 차이가 편안함과 불안함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후 주거 입지의 3대 황금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조건은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젊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가던 곳이 노년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가야 하는 필수 장소가 되죠. 그런데 몸이 아픈 상황에서 멀고 복잡한 병원까지 가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가 돼요. 반면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내과나 정형외과, 치과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일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 병원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근거리 의료시설이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줘요. 정기적인 검진이나 처방전 받기, 간단한 치료 등을 위해 큰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완전히 달라져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병원과 혼자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병원은 때로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차이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큰 종합병원 바로 옆은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는 대형 병원 근처는 밤낮 없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인해 주변이 항상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큰 병원 옆이 좋을 줄 알았는데 잠들려고 할 때마다 들리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세요.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중소규모의 의료시설들이 모여있는 의료집적 지역이에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노후의 든든한 의료 인프라가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건은 자연과 운동 공간과의 접근성입니다. 의료시설이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면 공원이나 산책로는 마음의 건강을 책임져줘요. 나이가 들수록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운동과 산책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하나만으로도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수면의 질 개선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의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운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요. 좁은 인도, 매연 가득한 도로변, 회색, 콘크리트만 가득한 도시 환경에서는 걷기 운동이 건강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집 바로 옆에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공원이 있고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운동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멀리 갈 필요 없이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슬리퍼 신고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어요. 걷다가 이웃과 만나면 안부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져요.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우울해질 틈이 줄어들고 혼자 있어도 고립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 장소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매일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절의 흐름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쌓인 풍경까지 이 모든 것들이 노년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광고의 앞에 초등학교 뒤에 공원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만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푸른 자연 공간이에요. 노후에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명약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조건은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입니다. 의료시설이 몸을 지키고 공원이 마음을 돌본다면 시장이나 마트는 일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나이 들면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큰 마트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생필품 하나 사려고 해도 거리가 멀면 자꾸 미루게 되고 장보기가 불편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건강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요. 반면 집 근처에 적당한 규모의 시장이나 마트가 있으면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장 보는 문제를 넘어서 외출할 이유가 생기는 일상의 루틴이자 집 밖으로 나갈 명분이 되는 소중한 생활 패턴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물건을 사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건네는 안부 인사, 과일 가게 사장님의 오늘 사과가 정말 달아요 한마디, 생선 가게에서 들려주는 요리법, 조언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상의 위로가 되거든요. 특히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일수록 시장 근처에 살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끼세요.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정돈되지 않아 보여도 때로는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 안에는 사람 냄새나는 생활의 온기와 정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의 차가운 효율성보다는 시장의 따뜻한 인정이 노년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언 옆에 사느냐는 노후 생활의 안전과 활력, 그리고 행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입지에 살더라도 집 자체가 너무 좁아서 숨 막힌다면 그것도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노후 주거 공간의 적정 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는데 뭐하러 큰 집에서 살아? 관리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귀찮아.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막상 집을 줄여서 살아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된 작은 공간. 겉보기에는 아담하고 관리하기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별도의 공간이 없어져요. 반대로 아내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갈 곳이 없어지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서로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일상의 마찰들이 점점 커져서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쉬워요. 특히 은퇴 후에는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으면 서로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너무 넓은 집도 정답은 아닙니다. 방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빈 공간들은 오히려 관리 부담만 가중시켜요. 넓은 집일수록 청소해야 할 면적이 늘어나고 관리비나 난방비 같은 고정 지출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일러를 켤 때마다 이렇게 넓은 집을 왜 유지하고 있나 하는 부담감이 들기도 해요. 무엇보다 너무 넓은 공간에서
혼자 또는 둘이서만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텅 빈 방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녀들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지금의 적적함이 더욱 부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정한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주거 공간은 18평에서 25평 정도예요. 방은 최소 2개, 거실과 주방은 하나씩, 그리고 화장실도 가능하면 2개가 있으면 더욱 좋아요. 이 정도 크기면 부부가 각자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공용 공간도 충분히 갖출 수 있거든요. 거실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TV를 보는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각자의 방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휴식을 위한 독립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손주들이 놀러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말에 자녀 가족이 방문했을 때 여기는 좀 좁아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으로는 반갑지만 몸으로는 부담스러워져요. 결국 가족 모임의 빈도가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여유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도 멀리 있고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식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쓸쓸하고 외로운 요양시설 같은 곳을 떠올리시죠? 가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냐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요즘의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돌봐주는 수동적인 시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거든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즐기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는 활기찬 마을 같은 곳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에요. 집에서 혼자 지내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실버타운에서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는 사람들, 산책 시간에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 건강 프로그램 등 내가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저녁에는 로비나 카페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일상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은 우리를 수동적인 노후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로 이끌어줘요. 매일 기다려지는 일과가 생기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배울 것들이 있는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다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부실한 곳도 있고 비용만 비싸고 실질적인 만족도는 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입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실제로 잘 형성되어 있는지 봐야 해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인지가 중요해요. 둘째,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동생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해요. 셋째, 의료 서비스와 응급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건강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중에 몸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에 담긴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버리세요. 그곳은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 곳이에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현명한 노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노후 주거 옵션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들이 단순히 잠자는 곳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노후 주거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 설계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철학이 하나 있어요. 노년은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대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노후 주거 공간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분에게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활기찬 시장 근처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노후 주거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공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안식처가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집은 단순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함이나 편의성이 아니라 진정성과 편안함이에요.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바로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 주거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택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